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좀 뭐 어떤 것들이 더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이제는 이제 대망의 어. 하나가 또 남아 있죠. 대망의 네. 어떤 거죠?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이쯤 되면은 한 가지 안 나온 게 이중 등록.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음. 그 수시 합격자 등록할 때도 한번 언급을 하긴 네네네. 했었는데요. 이 이중 등록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음. 나오는 그니까요. 사례여가지고 학생이 좀 유념하셔야 될 음.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차피 학생들은 대학을 하나밖에 네네. 등록을 할 수 네네. 없거든요. 근데 이 이중 등록 부분이 음. 충원 합격이 이루어질 때 좀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게 그 같은 대학에 이제 중복으로 합격, 복수 합격자들이 이제 일어나는 시기고, 이게 어떤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면은 이게 좀 그 선호도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처럼 연쇄적으로 반영이 막 맞아요.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민한 시기인데, 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에 보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입학할 학기가 같은 학기에 2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하면 안 된다. 이게 이중 등록이라고 정식으로 이제 네. 명의돼 있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 합격 사실과 입학 자체를 뭐 무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것입니다. 이중 등록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이벤트들이 항상 근데 계속 맞아요. 있어요. 계속 발생해요.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안내를 해드리면 네네. 이제 내가 만약에 최초 합격했던 네. 대학교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음. 등록했는데 그 기다리던 대학에서 네. 충원 합격 기간에 충원 합격 통보 전화를 받았어요. 아, 이때 어떻게 해야지 이중 등록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한 대학에 이게 차분하게, 일단 신중하게, 그쵸. 차분하게 좀 하고, 일단 좋아. 음. 좋음을 만끽하고, 어쨌든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거니까, 네. 차분하게 기존에 제 등록금이 들어가 있는 최초 합격 대학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등록할 의사가 없습니다. 등록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뭐 환불 절차나 이런 거 알려주겠죠. 네네네. 그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 다음에 어떤 뭐 등록 포기 절차가 있으면 그걸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충원 합격한 대학에다가 등록금을 입금하면 된다. 맞나요? 네. 맞는데 언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네, 네, 맞는데 이제 학생들 전화 통보 받았으면 네. 아마 물어볼 거예요. 우리 대학에 등록할 의사가 있나요? 네. 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등록할 의사가 이 대학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등록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먼저 음. 말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그러면 아마 또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뭐 등록한 대학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네. 네, 있습니다 하면 그 대학교에 지체 없이 등록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어. 밝혀주세요. 라고 안내를 받을 거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내가 등록했다. 네. 대학교에 지체 없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네.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게 그 대학교 입학처에 전환을 하는 방법도 아마 그렇게 받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요. 요새 보통 많이들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학처 홈페이지에 이제 네. 또 합격, 등록 포기, 그리고 등록금 환불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URL로 이렇게 받는 대학들이 좀 대부분 많이 있고요. 네. 뭐 팩스로 받는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학교가 등록 포기를 이제 받는 방법에 맞춰서 네. 포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기간에 이제 충원 막판 기간이다 보니까 이 기간에 전화 문의가 좀 많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네. 이제 등록금은 금액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미 이제 정시 같은 경우에 수시랑 다르게 아예 등록금을 한 번에 네. 납부를 하잖아요. 1학기 등록금 다 한 번에 그쵸. 내는 거니까. 맞아요. 등록금을 한 번에 납부하다 보니까 분명히 등록 포기 환불, 그 등록금 환불 절차를 진행했을 때 다시 나한테 등록금이 환불되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리거든요. 행정적인 절차이다 보니까 신청하자마자 곧바로 돈이 띡 이렇게 입금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전화 문의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근데 내가 그쪽에 등록 포기하겠다 의사 밝혔는데 아직 등록금이 환불이 안 됐어요. 근데 분명히 충원 막판으로 가면 등록해야 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좀 짧거든요. 네네. 그럼 그 기간 내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이 기간에 등록을 해도 되나요? 라는 문의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내가 등록 포기 의사를 밝힌 기준입니까? 아니면 환불 받은 네. 기준입니까? 이런 거 그쵸. 걱정하는 친구들이 그런 많다는 걱정하는 거죠. 친구들 많은데 일단은 학생들 그 등록 기간에 등록하지 않으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등록 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되시는 거고요. 등록금이 환불이 완전히 됐을 때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내가 언제 등록금 환불 신청 그리고 등록 포기할 때 신청을 했을 때의 언제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만약에 등록금이 환불이 안 되면 아마 이중 등록으로 잡히긴 잡힐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잡힐 수 있는데 대학들이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맞아요.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학생들 그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가 남아있어서 이거는 이제 학교에 대학이나 이렇게 한국 대학교에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일단은 지체 없이 등록 의사 그러니까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혀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기간 내에 다른 대학교 등록할 거면 그 대학교 등록 기간 내에 꼭 반드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 저희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하시면은 마이 페이지에서 자신의 그 전형 지원 현황이랑 위반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 두 대학이 등록으로 이 학생을 보고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잡혀요. 다음날 바로. 왜냐면은 돈이 들어간 곳은 한 군데일 거고 한 군데에서는 환불 절차를 진행 중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는데 직접 확인하다가 이중 등록이다 뭐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직접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두 대학 중에 한 대학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게 그러면은 환불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바로 환불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은행에 들어간 돈을 그 대학의 재무팀에서 그 다시 내보내는 환불을 해주는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어느 시점에 돈을 내보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대학에 등록을 할 그 캐시가 그쵸. 마련되어 있지 맞아요.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딱 제가 들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얘기를 한번 언급하려고 했는데 이제 뒤로 충원 기간이 그러니까 충원 기간이 뒤로 가면 갈수록 등록 기간이 짧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 그때쯤 가면 환불되는 그러니까 내가 등록 포기하고 환불되는 시기와 네. 또 내가 등록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그러니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학생들이 내가 좀 충원 합격을 기다리는 대학이 네. 있다라고 하시면 아까 신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학교의 등록금을 좀 별도로 네. 준비를 하셔야지 그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이 그냥 이제 등록을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뭐 한국장학재단이나 이런 데서 그 장학 절차를 받아서 이제 내가 수혜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이제 이 기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학재단이랑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 미리 구상을 하시고 충원 합격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시 뭐 수시 뭐 합격자 이러한 유의사항도 알아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쯤에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런 잔소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지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너무 지겨워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매년 이런 그렇죠.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저희가 많이 다뤘던 내용이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주시죠. 네, 먼저 이제 대학교 등록금 납부 기간,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 기간이 언젠지를 그리고 등록 기간이 언젠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겠죠. 그게 입학처 홈페이지로만 하는 기간일 수도 있고요. 유선상으로 전화로 하는 기간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학이 오는 연락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화 울리면은 바로 받을 수 있도록 맞아요. 벨소리를 좀 이렇게 자극적인 걸로 좀 바꿔주시고 큰 소리로 이제 그리고 이거를 핸드폰을 끄고 들고 다니셔야 돼요. 그렇죠. 이걸 어디 그 찰나의 순간에 못 받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모르니까 좀 이런 것들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등록할 대학이건 등록하지 않을 대학이건 전화 오는 건 좀 빠르게 받아주시고 그걸 확실하게 난 등록하겠습니다. 등록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번호 이제 새로 바꿔서 그 번호 바꾸시면은 바로바로 대학한테 알려줘서 개인정보 바꿔주시고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면 등록금 납부 기간 자기 언제한테 고지된 등록금 납부 기간에 꼭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지만 최종 등록이 된다라는 걸 좀 명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시 예치금을 낸 학생들도 이제 본등록 자녀 등록금 납부 기간에 꼭 납부를 하셔야 되시고요. 정시 학생들은 내가 합격한 차수에 맞춰서 등록금을 납부하면 되시고 또 영원일지라도
내가 영원으로 되어 있는 납부일지라도 영어도 꼭 납부하셔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구 수납, 영어고시서는 창구 수납이 기본인데 또 대학마다 또 다른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대학한테 안내를 받으시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3번째로 넘어가면 이제 가상계좌번호, 네. 내 가상계좌번호가 맞는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등록금을 납부하시고요. 네. 등록금이 납부한 이후에는 네. 본인이 대학교에서 고지한 방법으로 등록금 납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이름이 내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내 네. 수험번호가 나오거나 수험번호랑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관리비를 엄마 제가 한번 내볼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시스템 괜찮지 않나요? 네, 한번 사전 연습 삼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그때 등록 기간에 딱 하면은 문제가 없이 딱 가상계좌번호가 이런 거구나 느낌이 오실 겁니다. 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꼭 네. 납부가 됐는지를 한번 확인. 맞아. 그것도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등록을 하고 직접 등록하고 대학한테 납부 확인이 됐는지 납부 확인을 뭐 하는 방법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조회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봐 주시고 꼭 납부가 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 학생들이 언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 얘기했던 지연 인출 제도가 30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등록금 납부해야 될 기간 네네. 마지막 데드라인보다 30분 이상의 네. 여유를 두고 등록금 납부할 수 야.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이상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보이스피싱도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단 신중해야 된다. 네, 이 부분 그리고 지연 인출제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5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생들 앞에서 언급할 때 이중 등록. 네. 결국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학은 하나의 대학, 하나다. 네, 하나의 대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을 최종적으로 등록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네네. 이제 충원 통보를 받을 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난 등록하겠어요, 네. 등록하지 않겠어요. 네. 이런 부분을 잘 얘기를 해가지고 이중 등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원학교 통보를 받으면은 그 대학에서 의사를 물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다가 반드시 이제 뭐 등록 포기한다고 등록 안 할 거예요 하면은 뭐 간단한 거고 가고 싶으면 등록하겠다라고 하고 끊으면 되는 거고 이제 그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다가 포기를 하고 그 등록 절차를 따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이 대학에는 다시 또 그 절차에 맞는 등록을 밟아주시면 된다는 이 절차만 이렇게 반복하면은 뭐 몇 번을 해도 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문제되는 부분도 아니니까 이중 등록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정말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한테는 아까 저희가 케이스 얘기 좀 많이 했잖아요. 이런 맞아요.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 그 당시 되면 그 부모님 아니면 지원자 마음도 분명히 이해가 돼요. 네. 너무 안타깝거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했는데 이 기간에 놓쳐서 등록을 못하고 난 합격이 취소된다 하면 가슴이 아픈데 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시의 공정성과 다른 학생들의 맞아요. 형평성으로 인해서 이거는 포기한 걸로 간주된 게 바뀌거나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청하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케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유념해서 이제 정시 합격 등록하시고 중원 합격을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다음에도 또 등록 기간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원대학교 김명옥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